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 당신이 하는 게임이 당신이 그것을 입력하기 오래전에 조작되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따라야 하는 규칙은 제한적이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실제 승자는 규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단성, 유연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순츠가 더 Art of War에서 말했듯이 전쟁의 최고 예술은 싸우지 않고 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승리의 열쇠가 더 잘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완전히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답의 토띠 약탈적 사고의 개념을 발견했을 때 내 마음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잠긴 방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무너뜨리거나 벽을 걷어차거나 구조를 기다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탈적인 사상가는 열쇠가 이미 간수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문을 열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디오는 저렴한 동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게임 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으며 결국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규칙에 따라 계속 연주하거나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이 공정한 곳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깨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 환상은 다른 사람들이 조각을 움직이는 동안 보드에 갇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류의 새벽 이래로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는 진정한 우승자가 부과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게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립된 규칙 내에서 경쟁하려고 하지만 전략가들은 그 규칙을 호의적으로 재작성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길을 따라갈 것이라는 믿음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왜 그렇게 많은 지능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의도가 좋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에 좌절하고 갇혀 있으니까? 그들은 실제 경쟁이 노력의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략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가치의 변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현실을 훌륭하게 포착했습니다. 그에게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창조물입니다. 오버맨인 우버맨츠의 개념은 부과된 도덕적, 사회적 규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개인을 대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체가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는 내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봉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확립된 행동 표준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문제는 이 도덕성이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사람들의 복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현실의 건축가가 되어야 하며 권력에 대한 의지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좋아요. 하지만 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됩니까? 대답은 모든 도전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인생 게임이 공정성과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레버리지와 인식에 기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보드의 조각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더 재능이 있거나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게임에는 고정 규칙이 없습니다. 오늘날 작동하는 것은 내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합법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약탈적 사고에서 답의 트로트는 화려한 말을 합니다. 진공 상태에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존재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가장 현명한 움직임이 이러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맥락을 바꾸는 것일 때 실제로 장애물에 맞서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계속 바꾸는 동안 체스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부과된 규칙에 따라 계속 플레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 고정 규칙 없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변화가 전통적인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수는 그들이 주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재점유합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제공한 규칙 내에서 더 나은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역사는 기존의 사람들 아래에서 이기려고 하는 대신 게임의 규칙을 바꾼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변화에는 날카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가들을 준수주의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은 정확히 명백한 것을 넘어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철학적 사례 중 하나는 사고의 규칙이 잘 정해된 사회에 살았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피트는 대중의 담론을 지배하여 정치적, 개인적 이익에 위해 형성된 가단성 제품으로 진실을 판매했습니다. 게임은 간단했습니다. 누구나 말을 더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규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소피스트와 같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토론하고 승리하는 대신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성품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더 설득력이 있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의 환상을 해체했습니다. 결과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든 철학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때때로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장을 바꾸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든 철학의 기초를 몇 번이나 바꾸었는지, 몇 번이나 소크라테스는 때때로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장을 바꾸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게임에서 승리하려고 시도했습니까? 교육 시스템, 구인 시장, 우리가 돈과 관계를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조차도 이들 중 어느 곳에서도 특정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만든 규칙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때 누군가의 발명이었고 발명된 것은 항상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약탈적 사고에 대한 트로트는 우리에게 진공 상태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그것들은 변경될 수 있는 맥락 내에 존재합니다. 미로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용한 길을 따라 걸어가서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사상가는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벽을 오르고 위에서 미로의 레이아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장 짧은 경로를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 변경의 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버전의 택시 운전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 시장은 크게 규제되어 비싼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게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라이센스를 사고 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운전자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베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전통적인 라이센스가 없으면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병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오래된 시스템을 관련이 없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을 재정의하는 일종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큰 문제는 그들이 제한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내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생산적인 직원, 더 신중한 투자자, 더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남같은 게임 내에서 발생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당신이 다르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도 달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결정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흐름에 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규칙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장벽은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여진 규범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합니다. 현 상태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서 단순한 작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그것이 그대로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끔찍한 종류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게임을 전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이 예술가, 작가 또는 화려한 발명가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창의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솔루션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창의력을 숙달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힘, 영향력 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데이브 트로트는 약탈적 사고에서 말한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솔루션을 찾는 능력은 그 이상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창의력을 숙달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힘, 영향력 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데이브 트로트는 약탈적 사고에서 아이디어는 진공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실행의 혼란에서 나온다. 세상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충동적이거나 과도하게 복잡한 계획에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르게 생각할 용기가 있는 한 게임이 유동적이며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가장 실용적인 철학 중 하나인 스토아주의는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토아 사상가 중 하나인 에피쿠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인된 운명으로 보는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훈련장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유일한 소유물이었고 그는 그것을 그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철학적 창의성을 사용하여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묶여 있더라도 그의 마음은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체 스토아 철학을 형성했으며 수세기 후에 마르크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신의 현실로 가져오십시오. 문제에 갇힌 느낌이 몇 번 느껴져 접근 방식을 바꾸는 대신 더 많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을 벽으로 본다. 그들은 무자비한 힘으로 그것을 뚫거나 완전히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상가들은 벽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문을 찾거나 그 위로 올라가거나 심지어 바닥에 구멍을 파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더 힘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톤은 주요 광고 대행사에 책에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젊은 창조적인 이야기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력서를 보내거나 회의를 예약하려는 전통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소위 사무실 바닥에 잡고 화려한 종이 조각을 흩어버렸습니다. 경영진이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추고 서류를 알아차리고 최종 메시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어로 게임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고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창의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자 밖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훌륭하고 예기치 않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전략의 맥락에서 창의성은 기존 규칙을 보고 결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방해하는 한계가 사회, 기업, 심지어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의 잠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로트 오호자들은 또 다른 강력한 아이디어가 단순성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교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문제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면서 대답이 이미 우리 앞에 있을 때 정교한 솔루션을 찾는데 길을 잃습니다. 이것은 디자인과 의사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원칙 중 하나를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사람이 복잡성으로 감동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명확성의 예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대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과 의사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원칙 중 하나를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사람이 복잡성으로 감동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명확성의 예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드문 재능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근육입니다. 기아가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작성하려면 매일 규칙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잔인한 창의성은 질문하고 머리에 논리를 뒤집고 일이 그와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 세상은 명백한 것 이상으로 감히 보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고 패턴을 따릅니다. 그들은 항상 행한 일을 하고 항상 들었던 것을 믿고 사회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는 결코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뒤따릅니다. 그리고 의문의 여지 없이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게임에서 먹이가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호의로 게임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먹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포식자의 정신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포식자가 되는 것은 잔인함이나 윤리 부족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성, 비전, 그리고 확립된 규범을 넘어서 행동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포식자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성품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과된 주권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게임이 이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면 서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인 전략적 무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브 트로트는 아이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인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문제를 보고 수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이는 단순히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순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전략가들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지 않지만 과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한계,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식자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점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니체는 유버멘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사회가 부과하는 정신체인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식자는 세상이 그들에게 부과하려는 정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기고 싶은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대다수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제한된 삶의 레시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보고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업계의 모든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대답이 항상 아이러니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제한된 삶의 레시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보고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업계의 모든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대답은 항상 그것이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라면 파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트롯는 새로운 경찰관이 관찰을 받은 실험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사는 신입사원 그룹을 방에 배치했고 낯선 사람이 안팎으로 걸어갔다. 그런 다음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한 세부 사안을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결과 아무도 중요한 세부 사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도덕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당신이 좋은 기회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만 보이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포식자 사고방식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게임을 보는 것입니다. 브레인은 장벽을 보는 반면 포식자는 기회를 본다. 브레인은 문제에 반응하는 동안 포식자는 문제를 예상하고 자리를 잡아 승리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식자는 결코 승리 권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색 불, 푸시 또는 외부 검증을 기다리는 동안 포식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를 단순히 참여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게임을 바꾸거나 그에 따라 플레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과하는 규칙에 의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최악의 부분이다. 그들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밀고 기존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들이 아는 게임이 실제로 가고 싶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갈지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게임 변경의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이든 가르쳐 주었다면 세계의 승인을 기다린 사람들은 결코 큰 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혁신가, 파괴적인 사상가, 진정으로 자신의 마크를 남긴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변화는 간단한 결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과된 한계를 수락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대안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개념인 레버리지 기술을 제공합니다. 기회 및 권력이 부당하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는 게임에서는 레버리지가 궁극적인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제국을 시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을 열기 위한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작은 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트로트는 이것을 찾는 압력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식별하십시오.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사상가는 더 많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구체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쉽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단일 연결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이용될 때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간과된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쉽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단일 연결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이용될 때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간과된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사고를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원칙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로트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비행기가 밤에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조종사 존 커닝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 혁신을 드러내는 대신 군대는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먹음으로써 야간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거짓말은 여러 번 반복되어 그것이 진실이 되었고 전쟁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화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요점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편한 교훈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신감이나 올바른 기회를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 게임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창조한다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고 비판을 받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캐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장애물로 보고 있지만 실제 플레이어는 그것을 진화 과정에서 필수 요소로 본다. 거부는 당신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플레이어, 나 작품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규칙을 따라 평생을 보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 중 어느 것도 돌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가 말했듯이 규칙은 돌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래로 쓰여졌고 모래는 재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신 규칙 내에서 더 잘 플레이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호의를 전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인가? 이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 번 인생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규칙에 의해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 믿어, 난 거기에 있었다. 성공과 헌신에 대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지만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게임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의 변화는 저에게 전환점이었고 이제는 이 길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임이 다르게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려는 관점의 작은 변화뿐입니다. 날 믿어,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준비가 된다면 좋아하고 댓글을 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압력은 없지만 알림벨을 클릭하지 않으면 게임을 변경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말하면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진정으로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에 도전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당신이 알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스스로 알아낼게요. 그것들을 클릭하고 게임 규칙을 계속 다시 작성합시다.